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시청률도 상당히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씨와 관련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보셨습니까? 네, 저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으로 생중계 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저도 봤습니다. 예,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그 고유정의 체포 상황을 보면 본인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모습이고요. 뭔가 자기가 당당한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행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다분히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전문가들은 지금 저 표정이에요. 저 경찰이 체포한다고 했을 때 저 네. 표정. 네. 놀라고 당황스러운 표정인데 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들은 저 표정조차도 혹시 계획된 연기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 당할 당시에 저런 그 언급, 소위 말이라든가 행동, 표정 같은 건 본인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형태로 보이고, 경찰이 여기에 왜 왔어? 내가 왜 체포가 돼야 돼?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일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어떤 성폭행을 당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전략적인 대응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내가 분명히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정당 방위, 정당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나 시그널을 주는 형태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치밀한 사후에 그러니까 사건 이후에도 체포라든가 아니면은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까지 내재된 어떤 계산이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그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체포 당시 영상이 처음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저 영상에 주목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리고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놀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인지상정이고 차라리 무슨 뭐 도망갔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순순히 잡히면서 나 아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라는 어떤 범행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을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뭐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 화면 공개됐지 않습니까? 범행 이후에 그 표백제 남은 걸 환불하고 예. 이런 것들 뭐 저 포인트까지 챙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보면 이제 본인은 그냥 평범하게 이제 그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만약에 고유정 입장에서 내가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다. 그래서 절대 나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안 잡히기 위해서 시신도 다 그렇게 유기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못 잡을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었으면 저런 표정이 안 나올 거예요. 놀라고 당황하겠죠. 내가 그렇게 완전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날 잡았지? 근데 지금 표정을 보면 굉장히 어이없다는 표정 아니겠어요? 왜 나를 잡아가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라는 거. 그걸 보면 고유정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 범죄를 해서 나를 안 잡으러 오면 제일 좋겠지만 플랜 A겠지만 그게 만약에 플랜 B로 내가 뭔가 흔적을 남겨서 잡힌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그럼 가서 전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종의 정당방위 측면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나름대로 머릿속에 플랜 B의 시나리오 좀 그려놓지 않았을까? 그러니 경찰이 저렇게 긴급 체포했는데 아무런 미동도 없이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사실 어제 영상을 보면서 그저께요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고유정 씨가 체포될 때 과연 어떤 이야기를 경찰과 주고받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된 체포 당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사실대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변호인을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 부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체포 당할 만한 우리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면 그럼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아까 나에게 올라왔는데 일단 차에 있습니다. 어차피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다 주고받은 이야기 저희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 공개 누가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누가 줬는지를 경찰청이 뭐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미 다
나왔죠? 네, 지금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이죠. 지금은 이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 담당관으로 정보와 이 담당관으로 이제 있는데 장비 담당관이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마 그 모 매체에 준 부분, 그러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제 저도 12시 반까지 봤는데 이 부분은 재직 당시에 준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중앙 일간지 매체에 주었다는 부분은 아마 이임식 때 전후로 준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청과 경찰청에서 우선 제주청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경찰청이 제정한 공보수사 규칙에 보면 예, 그 안 그래도 네. 그 얘기 네네.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 그 규칙을 위반한 거는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정보화 담당관으로 있을 때, 정보화 장비 담당관으로 있을 때 줬다라고 하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형사처분은 아니더라도 문책을 당할,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소위 그 제주 동부경찰서장 박기남 전 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장 검증이 그때 저도 이제 우리 김태현 변호사 여기 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 검증, 악독한 범행을 한 피의자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경우에 조리돌림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주 박기남 동부서장이 했었던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 남편이고 아이의 아버지를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살해를 하고도 현장 검증에 마치 피의자를 편드는 듯한 이런 언급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이 체포 당시의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여줬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 거죠. 예,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 지금의 남편이 제기를 했었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잘했으면 시신을 찾을 수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다 보면 말이죠. 그 제주도민들이 그 동부경찰서 찾아가서 항의하는 모습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시신을 찾아내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초기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지적이 박기남 전 동부경찰서장을 대단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부분이 압박하는 부분이 예, 있었겠죠. 압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공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도 뭐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이고 뭐 그래서 이제 저 영상을 보고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공보규칙에 보면은 사건 관계자의 명예라든지 그런 거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적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저 영상에 공개됐다고 사건 관계자 누구죠? 고유정입니다. 고유정의 명예가 훼손되나? 예를 들면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고유정의 기이한 행각들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일반인의 상식과는 범주가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어떤 보도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 영상에 딱 공개가 되면 이게 고유정이구나. 고유정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당시에 체포할 때 저런 말을 했구나. 정말 이상한데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유정에 대한 명예가 뭐 훼손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미 고유정의 얼굴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이 어떤 형태로 잔혹하게 전 남편을 살해했는지도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의부자들에 대해서도 살해 혐의입니다, 아직. 예.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전문가들도 선뜻 그녀의 행동이 분석이 안 될 정도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 다 공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저 영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고유정의 명예가 그렇게 훼손이 될까? 물론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던져보고요. 뭐 판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민감영청장 얘기를 좀 보니까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부적절한 일을 했으면 조치할 것.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이 부분 현장 상황에 따라 박 전 서장이 유출했으면 그 배경에 어떤 어려움 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 문장인데 단순히 유출했다고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뭔가 경찰 내부에서도 이걸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청장의 얘기, 단순히 유출했다고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 이 문장을 보고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지는 해결이 될지는 뭐 경찰의 차후 행보를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의견입니다.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동부경찰서 그 수사팀들이 쫙 앉아서 네.
그 인터뷰하는 장면 보면서 저는 동부경찰서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상당히 심리적 압박과 부담이 크구나. 보통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하려고 한다거나 또 공보라인 통해서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백기전 팀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이 피해자 전 남편의 지인입니다. 이 지인이 했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순전히 피해자 말만 믿고 피해자 남동생 말은 전혀 무시를 했던 거죠. 피해자 고유정이라면은 치를 떠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폭행 시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근데 경찰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남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저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6명의 수사관이 그 알팀하고 이제 그 영상을 틀어놓고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담당을 했던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런 부분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전 남편, 그러니까 사망하신 전 남편의 이제 그 지인분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해당 경찰관은 언론적인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남편의 살해 사건 말고 일반적으로 남성은 전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둘만 있을 때 공간에서 어떤 성폭행 시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마치 전 남편이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형태거든요. 범행 동기가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그 대응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그 6명의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이 고유정의 말을 너무 믿었던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수사팀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거죠. 전 남편이고 아이를 만나고 세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과연 성폭행 시도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애단이죠.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부분이 수사 격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느슨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해서 초동 수사에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특히 피해자 동생분이 이제 처음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실종 신고하면 위치 추적이 안 된다. 자살 의심 신고를 해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봤더니 고유정 씨와 경찰이 4차례나 통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차례 동안은 고유정 말 그대로만 믿었다는 거죠. 어딜 가서 뭐 마트 가서 어떻게 했고 차를 놔뒀고 내 차로 이동을 했고 언제 헤어졌고 그러니까 고유정 말에 전적으로 의지해갖고 초동 수사를 해왔다는 거죠. 그때 조금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은 그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제가 아마 피해자 가족이라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시신이 찾았으면 장례도 좀 잘 치를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고유정에 대한 어떤 공소 유지도 조금 더 원활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잘 뭐 검찰에서 대응하고 있는 걸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반대쪽에서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경찰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사실 선뜻 경찰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말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이 아이를 데리고 남편은 피해자는 그것도 체격이 좀 건장한 편인데 체격도 작은 여성 혼자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그 남자를 공범 없이 저렇게 어떻게 좀 잔혹하게 살해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선뜻 딱 들어오질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여성이 지금 실종된 상태라면 바로 남편을 의심했을 거예요, 경찰도. 근데 이게 좀 반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저런 여자 혼자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남자를 한 명을 저렇게까지 잔혹해 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이 그 경찰의 어떤 수사 경험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선뜻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아마 그래서 경찰도 초기에 고유정의 말은 조금 믿고 고유정한테 조금은 끌려다니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저는 조금 경찰 쪽으로 약간은 이해가는 측면은 있다는 말씀을 좀 네, 백기정 팀장님. 이제 그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제 경찰 쪽을 상당히 이해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전 또 경찰 출신이면서도 약간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 모든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자. 평상시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전 남편 가족이 한 번도 통화 내역이 정지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남동생이 실종 신고를 가족과 하면서 고유정의 폭행이라든가 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자.
제주도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 또 어떤 그 전원이 꺼져 있다고 하는 부분, 이렇다고 하면 일반인이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이건 뭔가 그 어떤 사건, 강력 사건의 연루가 됐을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초동 수사를 적절하게 재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은 전문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이 좀 더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백기종 팀장님 말씀 듣다 보면은 경찰에 얼마나 많은 실종 신고가 들어오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런 일 접하다 보면은 이것도 뭐 가족들 간의 불화 때문이겠지. 금방 또 돌아오거나 하겠지라고 별 생각 없이 처리할 수 있고 크게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이런 강력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경찰에게 요구하는 기대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보다가 또 많은 분들이 놀란 게 약간 주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팥과 소금을 고유정이 평소에 갖고 다녔다. 어떤 장면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약간 미신적인 건데 귀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팥하고 소금이요? 팥하고 소금 네. 이게 가방에서 같이 있어. 최근에 좀 이상했던 거는 팥 있잖아요. 저쪽 눈앞에 팥 있잖아요. 팥이 이렇게 뿌려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너무 놀라고 소름 끼치는 거죠. 두 번째 나온 거는 고유정 씨 아버지 명의의 그 아파트 바로 이웃 주민인데 여기는 그 집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걸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언젠가 봤더니 그 집 앞에 팥이 뿌려져 있어서 너무 무서웠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김포 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 사체 2차 훼손이 있었다고 우리가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뭐 그 피해자의 유골로 추정이 되는 것들을 찾았다가 사실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정정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팥을 보고 이제 소설하시게 놀랐다는 그 이제 아파트가 결국 보면 사체 훼손의 어떤 범행 장소일 수도 있는데 글쎄 이거 사실은 뭐 이런 살인 사건과 사체 유기 사건에서 뭐 이런 주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네. 어떤 의미에서 뭐 고유적인 이중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팥하고 소금은 귀신을 쫓는 악기를 좀 쫓는 이런 어떤 이미지로 좀 원형질이 좀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저는 측면도 잘 좀 있어요. 몰랐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소금 같은 거 보면 뭐 소금은 예, 조금 소금이고 아침에 뭐 재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팥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굿하고 그럴 때 팥 좀 뿌리고 그러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붉은색이어서 그런 예, 아마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종의 뭐 무속 신앙일 수도 있는데 뭐 그 팥과 소금이 귀신을 쫓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아마 고유정도 그런 것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겁이 났을 수도 있죠. 그러니 아마 그런 약간 무속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런 팥이나 소금을 좀 가지고 다닌 것 아닐까? 그리고 팥도 좀 뿌린 것 아닐까? 이렇게 뭐 추정은 해보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고유정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런지. 고유정 씨 관련 사건은 어쨌든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경찰이 그 발표한 게 맞습니까? 의붓아들 네. 지금 현재 현 남편의 아들 네. 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냥 변사 처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경찰이 아니다. 우리는 수사를 종결하거나 어느 한 가능성에다 결론 내린 적이 없고 지금도 수사하고 있다. 네. 그 현 남편을 지금 뭐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2월 28일 날 그러니까 현 남편과 그다음에 전처 사이에 난 아이가 제주도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기 집에서 고유정의 대화를 해가지고 청주 상당경찰서 관할로 데려왔습니다. 그게 네. 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며칠 안 된 3월 2일 날 아침 10시에 그 고유정의 현 남편과 같은 침대에 있는 아이가 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 부검 결과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아이의 얼굴이 그 매트리스 라인에 찍힌 형태가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입과 코에서 혈흔이 보이는 형태고 엎드린 상태로 10분 정도 강한 외력에 의한 지식사로 드러났거든요. 어떤 특정 부위만 눌린 게 아니라 전신이 그대로 압박돼 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얼마 전에 예. 국가수 부검 결과 이렇게 예, 밝혔죠. 특히 외력이 심한 곳이 등과 목 쪽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벼운 그 어떤 상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그 여러 가지 법학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어떤 신체 잠결에 눌려서 사망할 확률은 거의 제로다. 그렇다고 하면 저도 봤습니다. 네. 그 전문의가 얘기하기를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잘 때는 힘이 실리지 않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꼬마 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빠져나올 수 있다. 힘들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이런 겁니다. 80kg이 넘는 지금 남자라고 하더라도 잠결에는 4살 아이가 빠져나올 수 있고 질식사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부검 결과도 누군가가 강한 외력에 의한 압박 질식사를 시켰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 남편과 고유정을 같이 이제 입건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변사 사건으로 종결을 한 게 아니고요. 가실치사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유정 전 남편의 사망 사건이 살인 사건이 생기면서 현 남편이 고유정을 자기 아들의 이 살인으로 고소를 지금 제주지방청이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밝혀져야 될 중요한 요소죠. 왜 그러냐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남편과 사이에 자기 아들을 데려오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방송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휴대폰 모니터상에 누구를 올리느냐 이런 문제로도 상당히 그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예.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에서 데려온 현 남편의 아들을 데려왔을 때 이후에 어떤 행위로 살해를 했나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경찰의 수사 몫인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로 보면 누군가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를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좀 세밀한 수사가 돼서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예,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경찰이 경찰이 이 수사하고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고유정 씨는 지금 강하게 또 부인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 남편을 살해한 건 맞지만 의붓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현 남편은 오늘인가요?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또 억울하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렸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보셨어요? 뭐 그렇게 예. 했다는 소식만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보는 저 화면인 것 같은데요. 예. 뭐 현 남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저렇게 비명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뭐 저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데 결국 지금 현 남편과 의붓아들 사망 사건 좀 동기, 이유 이거 잘 설명은 안 돼요. 저 현 남편이 그 아들을 네. 만약에 살해했다, 과실치사로 갖고 바뀌었다고 네, 하면 네, 처음에는 네. 살인 혐의를 받았다는 건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봤던 이유가 좀 잘 납득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인 동기 차원에서 보면 네. 어떤 데서 보면 동기 네. 차원에서만 보면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있을 수도 있죠. 고유정 입장에서 고유정이 만약에 범인이라고 예, 하면 예를 들면 뭐 의붓 아들 말고 이제 그 본인의 아들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 뭐 이런 동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친아버지, 그러니까 고유정의 현 남편의 친아버지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뭐 살인의 범인이라고 하면 그 동기가 딱 떠오르지 않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은 과실치사 쪽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실치사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자다가 그 현 친아버지, 뭐 현 남편에게 지금 정말 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면 그걸 이제 과실치사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거로는 과실치사 기소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예. 기소해도 무죄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실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어요. 예, 일단 그래서. 그 의붓아들 뭐 사건은 또 하나 경찰이 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분 나오셨으니까 제가 김태현 변호사께 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전 남편 시신이 없지 않습니까? 예.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과거에 근데 지금 고유정 씨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네. 건데 네. 이런 경우에 재판 결과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몇 건 있었어요. 제 기억에 한 3건, 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한 2건 정도는 제 기억에 저 유죄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한 유죄가 무기징역 나오고. 나왔던 것 같고 또 한 건은 무죄가 나온 것도 있죠.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무죄가 나왔던 사건에는 정말 이 사람이 살았는지 사망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실종 상태인데 자체가 불분명했던 경우였어요. 그 경우는 무죄가 나온 거고. 왜냐면은 피해자가 지금 죽었다는 확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중에 무기징역 나왔다 한 케이스는 제가 사건 내용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사체 훼손의 정도가 이번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예. 그 고기를 써는 육절기를 사용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 예.
혈흔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했구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유정의 차 안에서 발견된 흉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시신을 못 찾았다고 해도 저는 기소 유죄가 나오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처음으로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됐고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재판 과정 또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엄정하게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또 가족분들에게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재판을 통해서 엄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